안녕하세요, 여러분. 누구나 한 번쯤은 나도 언젠가는 은퇴를 하게 되겠지 하고 생각해 본 적 있으실 거예요. 예전에는 정년퇴직, 인생 마무리 같은 공식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게 전혀 아니잖아요. 60대, 70대에도 건강하게 활동하고 새로운 직업을 찾거나 창업을 시도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사실 삶은 길어졌고 은퇴라고 해서 다 끝난 건 전혀 아니니까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전 은행지 점장이었던 65세 김상수 가명 씨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은퇴 후 나 이제 정말 쉬어야지 하고 꿀 같은 휴식을 기대했는데 막상 집에만 있으려니 몸도 찌뿌둥 마음도 허전하더랍니다. 그러다 우연히 시작한 텃밭 농사가 점점 재미있어지면서 결국에는 소일거리를 넘어 매달 2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올리는 작지만 알찬 비즈니스로 발전하게 됐다고 해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전 은행 지점장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또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도 참고할 만한 성공 포인트는 뭔지 함께 살펴보죠. 1. 가볍게 시작한 텃밭에서 길을 찾다. 김상수 씨가 처음부터 그래, 내가 농사를 지어서 돈을 벌어야지, 이렇게 큰 그림을 그린 건 아니었대요. 몇 년 전 은퇴하고 나서 아내와 함께 시골에 작은 전원주택 겸 텃밭을 마련했는데 사실 시골집에 대한 로망도 있고 손주들 놀러 오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컸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기초적인 채소, 과일 몇 가지 심고 물 주고 잡초 뽑고 이런 식으로만 지냈대요. 그런데 직장 다닐 때는 못 느꼈던 내 손으로 무언가를 직접 키워낸다는 짜릿함이 있더랍니다. 땡볕에 나가서 열심히 땀 흘리다 보니 기분이 확 살아나고 오히려 더 건강해지는 느낌이 들었다고 해요. 그러다 주변에 직접 키운 채소 좀 나눠 달라는 사람들이 조금씩 늘어났대요. 처음엔 돈 받고 팔기엔 민망한데 했지만 계속되는 요청에 조금씩 비용을 받아서 택배도 보내고 지역시장에서도 작게 판매하기 시작한 거죠. 생각보다 사람들이 신선하고 친환경적으로 재배한 텃밭 채소를 좋아하더래요. 결정적인 계기는 마트나 시장에서 사는 것보다 맛과 품질 면에서 경쟁력이 있다는 걸 알게 된 순간이었대요. 자기는 그냥 솔직한 농법을 썼을 뿐이지만 그게 오히려 차별화 포인트였던 거죠. 게다가 은행에서 지점장까지 지낼 정도로 꼼꼼하고 숫자에 밝다 보니 수익성 계산도 비교적 쉽게 해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작게 시작한 취미 농사가 월 200만 원 수익을 내기까지 몇 가지 노하우가 쌓였는데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작아도 체계적으로 운영해라였다고 해요. 2. 스스로 배우고 사람 네트워크 적극 활용. 김상수 씨가 두 번째로 중요하게 여긴 건 공부를 멈추지 않는 것이었대요. 농사라고 해서 단순히 씨앗 심고 물만 주면 잘 자라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온도, 습도, 토양 상태, 작물마다 다른 생육주기 생각보다 배워야 할 게 많고 그걸 잘 모르면 금방 식물이 상하거나 수확량이 줄어들기 십상이죠. 그래서 온라인 농업 커뮤니티, 지역 농업기술센터, 강의 같은 데를 부지런히 찾아다녔다고 해요. 은행에서 일할 때와 마찬가지로 뭔가 스스로 학습 목표를 잡고 꾸준히 접근했다는 겁니다. 또 농사 짓는 선배 어르신들께 자주 물어보면서 그야말로 발품을 팔았다고 해요. 한편 사람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는 것도 큰 장점이었답니다. 은행 지점장을 지낼 만큼 주변 인맥이 다양했고 사람을 대하는 능력이 탁월하니까 판매처를 구하거나 홍보할 때도 훨씬 수월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예전 직장 동료들 모임에 텃밭 채소를 소개하고 지인들이 마음에 들어하면 그분들이 또 다른 사람을 소개해주는 식으로 자연스럽게 판로가 늘어났어요. 결국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이 농사를 좀 더 체계적으로 키워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단순히 텃밭만 굴리는 게 아니라 온라인 새벽 배송이나 지역 밀키트 업체랑도 연계해보고 로컬 식당에 납품도 해보고 그러다 보니 일거리가 점점 늘어났죠. 3. 은퇴 후에도 성장이 계속되는 세 가지 사례. 사실 김상수 씨 사례만 특별한 건 아니에요. 우리 주변엔 은퇴 이후에도 두 번째 성장을 이루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들은 혹은 자료로 접한 세 가지 사례를 살짝 소개해 볼게요. 구어체로 편하게 들려드리겠습니다. 1. 교사 출신 62세 예정 씨, 핸드메이드 공방 창업.
첫 번째는 중학교 교사로 30년 가까이 일하다 정년퇴직하신 이혜정 가명 선생님 사례예요. 원래 손재 주가 좋고 수공예에 관심이 많았대요. 현직 때도 미술 동아리를 맡아서 애들이랑 우드 공예나 천 공예 같은 걸 자주 했죠. 퇴직 후엔 이거 그냥 취미로 하면 되겠지? 싶었는데 막상 하고 보니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에 조그만 공방을 열고 물건도 만들어서 SNS에 올려보고 수강생도 받아보고 하다 보니 어느새 한 달에 몇십 명이 찾아오는 공방이 됐답니다. 작품이 예쁘다고 소문이 나니 카페 사장님들이 인테리어 소품으로 쓰기도 하고 선물용으로 주문도 들어오더래요. 처음에는 월 몇십만 원 수준의 수입이었는데 지금은 한 달에 15만 200만 원 정도? 본인 말로는 이 돈이 큰 돈이라기보다 내가 좋아하는 일하면서 용돈도 벌고 사람들도 만나고 정말 보람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걸 꾸준히 하면 자연스럽게 돈도 따라온다는 말씀에 무릎을 쳤습니다. 이 70세 박영호 씨 한옥 스테이로 대박. 두 번째는 나이가 더 많으신 70세 박영호 가명 어르신인데 이분은 오래된 한옥을 조금씩 수리해서 스테이 사업을 하신 경우예요. 젊을 때부터 한옥 구조에 관심이 많았고 예전에 목수 기술을 조금 배워둔 게 은퇴 후에 이렇게 빛을 발할 줄은 몰랐다고 합니다. 처음엔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했다가 주변 사람들한테 배워가면서 바닥 공사도 하고 기와도 손보고 장판도 깔고 거의 1년 가까이 공들여서 한옥 스테이를 오픈했대요. 그런데 요즘 레트로 감성 좋아하는 젊은 분들 또 외국인 관광객들이 꽤 찾아온다네요. 방 3칸짜리 한옥이지만 예약이 꽉 차는 성수기에는 한 달에 300만 원 이상도 번다고 해요. 박영호 씨는 특히 나 같은 어르신도 카카오맵, 에어비앤비 이런 데 등록하면 된다면서 온라인 홍보가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시더라고요. 처음엔 자식들한테 부탁했지. 근데 한번 배워보니까 별거 아니더라고. 직접 사진도 찍고 글도 올리니까 예약이 팡팡 들어오네 하시는데 진짜 나이에 상관없이 도전하는 모습이 멋있었어요. 3퇴직 경찰관 60세 김성호 씨, 지역 마을 해설가 변신. 세 번째는 조금 독특한 사례인데요. 퇴직하신 지 얼마 안 된 경찰관 출신 김성호 가명 씨가 마을 해설가로 활동하시는 경우예요. 경찰이랑 해설가 상관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고향에 대한 애정이 엄청 깊어서 그 지역 역사나 명소, 관광 코스를 스스로 연구하기 시작했대요. 사실 경찰관으로 일하면서 여러 지역 사람 만나고 동네 치안 상황도 파악하고 되게 발로 뛰는 일이 많았다고 해요. 그 경험을 살려서 시에서 주최하는 관광해설가 교육 프로그램에 등록했고 지금은 마을 투어 가이드로 여행객들을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코스 잡으면 10명, 20명 정도 데리고 반나절 정도 걷고 맛집 들르고 유적지도 설명해주는데 참가비 1인당 얼마씩 받다 보니까 한 달에 한 10만 150만 원 정도는 번다고 하더라고요. 이분도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내가 살아온 동네를 사람들한테 알리고 그 과정에서 용돈도 벌 수 있다는 게 너무 좋다고 하셨어요. 4. 두 번째 인생을 성공적으로 꾸려가는 비결. 위의 세 사례와 김상수 씨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은퇴 후에도 성장하는 분들의 공통점이 대략 보이더라고요. 자신이 좋아하고 잘하는 걸 파고든다. 취미가 돈이 되긴 힘들다는 말도 있지만 요즘은 온라인 플랫폼이나 SNS를 잘 활용하면 작게나마 수익화가 충분히 가능해졌어요. 작은 텃밭도, 수공예도, 한옥 스테이도, 동네 해설도 일단 좋아해야 의욕이 생기고 즐기는 마음이 커야 계속 공부도 할 수 있으니까요. 계속 배우는 태도가 필요하다. 나도 이제 나이 들었는데 뭘 또 배워하고 포기해버리면 그대로 끝이죠. 요즘은 나이에 상관없이 유튜브, 온라인 강의, 지역 문화센터, 농업기술센터 등 배울 곳이 정말 많습니다. 조금만 발품 팔면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사람 네트워크의 힘을 믿는다. 결국 세상은 사람과 사람이 연결돼 있잖아요. 홍보도 인맥으로 시작되고 고객도 지인으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요. 혹은 SNS라는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시장을 넓힐 수 있고요. 혼자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주변과 적극적으로 협력하자는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작게 시작하되 꾸준한 관리와 계획이 중요하다. 처음부터 큰 돈을 벌겠다고 달려들었다가
실패하고 좌절하는 경우가 은근 많습니다. 오히려 부담 없이 작게 시작하고 경험을 쌓으면서 조금씩 확장하는 방식이 안정적이고 성공 가능성도 높아요. 은행지점장이었던 김상수 씨도 처음에는 그냥 취미 농사였지만 운영 노하우가 쌓이면서 자연스럽게 사업이 커졌다고 하니까요. 5. 은퇴 후 우리의 삶은 계속된다. 살아가면서 한때 열심히 달려온 직장을 떠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어떤 분들은 나 여기서 나가면 뭐 먹고 살지? 하고 막막해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나 이쯤 됐으면 충분히 했지, 이제 좀 쉰다 싶어서 완전히 놔버리기도 합니다. 근데 그 중간 어딘가에서 새로운 기회를 잡는 분들이 갈수록 늘고 있어요. 사실 100세 시대라는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잖아요. 60세, 65세에 정년퇴직한다 해도 앞으로 살아갈 날이 3040년은 더 될 수 있습니다. 그 긴 시간을 가만히 쉬기만 하기도 힘들고 무엇보다 몸과 마음이 건강할 때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해보는 게 인생을 풍요롭게 해주는 것 같아요. 물론 은퇴 후에 재취업이든 창업이든 제2의 직업을 찾는 일이든 뭐든 리스크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앞서 소개한 사례들처럼 내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일을 바탕으로 조금씩 배워가며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작게 시작하는 전략을 취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꼭 월 수익이 200만 원, 300만 원 이런 수치가 전부는 아니겠죠? 어떤 분들은 단순히 소일거리 정도로 만족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더 크게 확장시키고 싶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내가 하고 싶은 방향으로 내 페이스에 맞춰서 꾸준히 나아가는 겁니다. 마무리하며 김상수 씨 같은 전직 은행지점장의 텃밭 농사 사례 들으니까 어떠신가요? 처음엔 그저 지루한 하루를 달래기 위해 물 뿌리고 잡초 뽑았던 일이 어느새 여기 정말 수익성도 있겠는데? 라고 확신을 심어준 거죠. 하지만 김상수 씨는 여전히 언제든 포기할 수 있는 마음으로 가볍게 시작했기에 가능했다고 말합니다. 처음부터 너무 큰 욕심을 부리지 않아서 실패해도 부담 없었고 그러다 보니 스텝 바이 스텝으로 성장해 올 수 있었다는 거죠. 혹시 지금 막 은퇴를 준비 중이거나 은퇴 후 뭘 해야 할지 고민 중이시라면 김상수 씨와 앞서 소개한 세 분의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동기부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은 한 번뿐이고 정년퇴직이 결코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에 불과할 수도 있잖아요. 그 뒤에 더 멋진 문장을 이어갈 수 있는 건 오롯이 우리에게 달려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나 같이 나누고 싶은 경험이 있다면 언제든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 모두 은퇴 후에도 풍요롭고 건강한 인생 2막, 3막을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